12월 달에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5년도 1월 20일 날 직장을 다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또 간을 60% 잘라내고 간을 자르면서 그 한쪽 담도를 잘랐어요. 담도를 잘라가지고 다른 담도에 연결시켜서 그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암을 거부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면역 치료 4개월 만에 제 몸에서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첨수입니다. 쉬는 듯한 무더위도 세월을 빗겨가지 못하고 어느덧 성큼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건강전도사를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또 저를 찾아오시면은 저는 사실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고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저하고 대화할 때는 다 믿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치료도 해보고 저쪽 치료도 해보고 저기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닙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들 하시겠죠. 하지만 암을 고치는 데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다가 사실 나중에는 저도 솔직히 짜증납니다. 왜, 뭐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돈을 받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고쳤고 또 고쳐주신 분들의 그 실상을 그대로 팩트로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암이든 불치병이든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전부 다 암이 걸릴 정도가 되면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연세들이 다 50세가 넘어 가신 분들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후반기라고 볼 수 있죠. 인생 전반기에 모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인생 후반기는 오직 여러분들의 건강한 회복 그리고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건강한 삶과 장수의 필수적인 활성산소 배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인간을 포함한 다세포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24시간
내내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를 포함한 산소를 유입하게 되고, 또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산소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고 나면은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인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핵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 핵 폐기물을 간수를 잘못해서 핵 폐기물이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심장에는 24시간 심장이 박동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많고 0.2cm, 0.3cm 쪽으로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타기관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발전소의 발전소. 이때 필요한 물질이 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소를 가져와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생기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는 인간을 포함한 다세포 생명체들은 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 이때도 받을 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운동할 때도 또 많은 산소를 유입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이런 거하고 또 하면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배출을 시키지 못하면은 인간이나 다세포 생명체들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죠. 각종 질병, 인간 같으면은 고혈압,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수많은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가 되죠. 악화되고, 이런 각종 병들로 인해서 인간은 수명도 단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활성산소의 원만한 배출인 것입니다. 또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있는 수백 쪽의 미생물들이 유해균으로 다 또 변하게 되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 정도로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오히려 8이 되고 유익균이 2가 되면서 우리는 각종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치타, 표범, 사자, 호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수명은 고작 20년, 3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이들의 수명은 20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들 접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국가대표를 지낸 유명한 각종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50전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지 않으면은 체력이 형편없습니다, 사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해온 운동선수들은 체력이 좋지만, 그렇다고 그런 분들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병명도 모르지 않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뭐 선수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누군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펄펄 뛰던 그 운동 국가대표 선수들이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바로 활성산소 배출과도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느냐의 문제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필연적으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희석시키거나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확실하게 활성산소를 배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방귀입니다. 방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방귀 뀌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친구나 사람들이 있으면 방구를 끼지 않고 참아버리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은 방귀를 참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방귀를 참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은 방귀를 뀌면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당사자는 부끄러워하고 옆에 사람들은 웃으면서 핀찬을 줍니다.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방귀 뀌는 것을 보고 조롱하거나 또 창피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 방구를 끼면 버릇없다면서 핀찬을 줍니다. 제 강의를 듣거나 또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방구를 끼면 핀찬을 주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귀를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물론 뭐 정착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방귀 뀌는 것을 참는 것이 습관화되면 정말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방귀가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배출시키지 않고 참아버리면 이들은 독소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등 중풍, 우울증, 치매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병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노화까지도 빠르게 진행시켜서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앞으로까지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귀 뀌는 것을 창피하다 뭐 이렇게 핀찬을 주니까 고쳐나가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만이라도 서서히 이렇게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사망하는 것을 저는 참 백명의 환자들과 만 4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망할 때는 음식물을 섭취 못해서 사망을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 못하는 것도 바로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배에 가스가 가득한 거예요. 가스가 가득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 배출은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바로 그 변비죠, 변비. 아주 위험한 것이죠. 직장이 뭡니까, 직장이? 변을 보관해 놓는 곳인데
변비로 인해서 변을 못 보면은 자연히 변에 막혀서 방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혈관을 타고 다니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그렇게 해서 뭐 복부 비만 오고 뭐 소화가 안 되죠. 항상 가스가 가득하니까 속은 부스럭하고 뭐 두통 등 뭐 다양한 병들을 만들어내죠.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은 환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비만 자체가 환자입니다. 대부분 뭐 과다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은 더 큰 원인은 바로 변비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배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요즘 TV 보면 뭐 먹방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직 국가대표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까지 뭐 먹방에 출연해서 엄청난 먹성을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의 건강을 분석해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어느 것이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방 방송이나 하고 사실 저하고 따지면은 저는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니까 찍혀봐야 나이 50 정도 된 사람들이 잘 뛰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국가대표였던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참 심각합니다. 은퇴한 지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먹방이나 나와서 음식이나 막 잔뜩 먹고 하니까 그 말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다 어디로 갑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비만이었다가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뭐 자주 나오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래 보충제를 먹어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충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운동을 조금만 안 하고 있으면은 운동을 계속해서 평생 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지금 한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운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계속 나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를 격려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또다시 나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지금 10년째 하는데 그것을 평생 하기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조금만 게을리 해보세요. 금방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들 뭐 6.25 사변 나고 나서 젊은 어린 시절 때는 이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없었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심각합니다. 근데 난 다른 집에 이래 가면은 그 집에 화장실 냄새로 가지고 그 집안의 식구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수세식 뭐 화장실을 쓰니까 본인만이 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방구 냄새도 본인만이 맡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본인은 다 알 수가 있죠.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 냄새를 보고 방구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수백 적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져 있죠. 응? 근데 그 건강한 사람들은 유익균이 비율이 한 80% 된다 그러면은 유해균은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같은 뭐 암을 앓았던 사람이나 모든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가 됩니다. 반대. 유해균이 80%고 유해균이 20%입니다. 그럼 유해균이 80%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체크를 하느냐? 바로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변 냄새, 방구 냄새. 그래서 방구나 변의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음식을 사실 드시는데도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방구의 냄새가 심하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좀 그거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 몸속에 효소가 수백 개의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하루 만에 다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건강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심각하지 않은 병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천천히 고쳐 나갈 수가 있지만은, 심혈관 질환은 정말 심각합니다. 뇌졸중이나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거는 뭐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급사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또 다른 체크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죠, 방법이. 뭐 피부에 뭐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죽음 뭐라 그러나 뭐 죽음 꽃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생기고 또 뭐 우울증,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소리입니다. 비타민 C 부족입니다. 우울증도. 뭐 루마티스, 관절염 또는 뭐 겨울에 입술이 갈라지거나 입술이 트거나 손가시가 생기거나 또 이 손톱이나 발톱에 윤기가 없고 거칠거칠하거나 또 뭐 혓바닥에 백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은 다 그 건강의 적신호죠. 팔에 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요법 중에 배변 활동을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죠. 건강이 심하게 좋지 않거나 특히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처럼 심한 병을 가지신 분들은 변이나 방구의 냄새가 심합니다. 하지만은 건강이 좋아지면은 냄새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언더로드에 입원해 있을 때 젊은 친구가 위암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5명씩 방을 다인실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자꾸 방을 옮겨요. 다른 방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방을 옮기느냐. 뭐 조금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옮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하시더니만 와, 저 친구 방구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구 냄새. 그렇게 방구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뭐 방구가 잦아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방구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방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는 사실 숙변이라는 것이 다 쌓여 있거든요. 숙변. 이 숙변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속에 보통 3kg에서 5kg 정도의 숙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이 5대요법을 할 때 비타민C를 12g씩 먹었다 그랬죠. 한 번에 12g씩 해서 36g, MSM 36g을 복용했는데,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해보겠습니다. 변이 그냥 막 가득 나옵니다. 가득. 내 속에 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설사를 동반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숙변인 게 숙변.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숙변이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메탄이 만들어지고 한데 이런 것들의 배출이 원만하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독소가 돼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각종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두통이 나고 이러면은 음식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관장을 하시고 또 장 청소도 하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렇다고 또 해서 배변 활동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보면은 소식을 하면은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소식을 하면 적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니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은 많은 산소가 필요하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각종 병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건강을 해친다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소식을 하면은 장수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바로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을 우리 인간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을 생산하지 못하는 인간은 항상 각종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기는 물론이고 항상 감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코로나에 속수무책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니까 코로나나 이런 데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음식물이나 이런 데서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양은.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비타민C, 글루타치온, 코큐텐, 비타민 D 등 부족한 영양소를 지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르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그분들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싼 거 가져와서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잘 골라서 비타민C는 어떤 제품, MSM은 어떤 제품,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 제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방구 끼면은 농담조로 하시잖아요. 아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농담을 하고 했었는데
방구를 끼면 더부룩한 속이 편안해집니다. 방구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러죠. 근데 방구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솔직하게 노랗게 뜹니다. 누렇게.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근데 방구가 나오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눈치를 봐서 방구를 못 낍니다. 그러면 그 방구는 사라져버려요. 다시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돼서 또 각종 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아직은 좀 창피하죠. 창피하지만은 시원하게 방구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장수를 동시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예방하시고 무병장수의 길을 젊은 분들도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